네, 인터넷 게시판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6244님, 현대모비스 30만 1,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0% 있으신데요. 현대모비스 오늘 종가 확인해보죠. 23만 500원에 마감됐습니다. 20% 정도, 한 30% 가까운 손해신가요? 아니다. 20%대 손실을 입고 계시네요. 강재훈 전문가님. 네. 네. 이분 손절 고민되실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현대모비스를 손절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구간은 사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사실 지수가 1900을 이탈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던 가장 주요가 보면 시총이 높은 IT와 현대차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대형 거래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우선은 지금 현재 실적 우려가 있거나 그런 낙폭과대가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적은 되는데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빠졌던 종목들이 저 밸류 메리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자동차 중에서도 저 밸류로 속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전개될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이제 매도한다, 손절한다라는 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상에서의 흐름하고 단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장에서 체크할 때 부분이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현재 박스권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12월 중순에 이제 1900 살짝 깼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떨어질 때 그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을 지켜줬죠. 그러니까 지수는 직전 12월 중순에 직전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안 깨고 박스권 하단을 그대로 지켜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박스권 하단 지켜줄 만큼 상단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갈 때 직전에 이런 박스권의 그림대를 여러 번 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돌파가 나오는 25만 6천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기본적인 박스권 폭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대략 한 29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0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려면은 그때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굉장히 좀 강해져야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 보지 못하고 시간상으로 한 2달 정도를 잡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투자 좀 하셔야 되겠죠. 한 2달 정도 잡고 29만 원 정도까지는 우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시거나 오히려 좀 추가하신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수익으로 돌아서실 수 있으실까요? 추가 매수하시면 수익 되시겠네요. 네. 희망이 보이신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강재현 전문가의 전략이었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신가요? 동성하이고요. 예, 예, 동성하이입니다.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예, 16,500원이고요. 네. 20%. 네. 손해를 입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화학주 중에서 오늘 흐름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시청자님. 네. 예. 오늘 장중 추가로- 고점, 예. 추가로 한참 됐거든요, 산지가. 근데 네. 추가 조금 더 사도 될지. 오늘 장중 고점은 또 수익 나셨다가 돌아섰네요. 네네. 예. 네. 이 종목이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은 생각 드셨나 봐요. 네, 실적은 좋다고 그러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지 오늘 세 분 전문가 중에서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네, 송원준 대리님. 네, 대리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혹시 12월 초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하신 건가요? 네, 12월 달에 샀어요. 12월 초에 매수하시고 12월 달에 이제 급락 나오셨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뭐 이번 주부터 좀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전형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조금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요번에 이제 연초에 14,400원을 저점으로 찍고 지금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뭐 일단은 이게 기초적으로 폴리에스테르 같은 폴리우레탄 같은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원자재 가격인 유가 그리고 세계 경기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유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에틸렌이나 뭐 그런 기초 원자재 같은 것들은 이제 곧 가격 인하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수익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원가 측면에서 굉장히 이 회사에는 좀 유리해진 상황인데요. 대신에 문제는 이 매출로 일어났을 때 하는 주로 이제 신발이나 아니면 각종 플라스틱 같은 거에 주로 납품이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세계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기술적이나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 오늘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뭐 네. 지금 16,000원 전후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15,000원 전후 가격대에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15,000원이잖아. 15,000원 넘었었잖아요. 지금 15,950원인데 뭐 이게 네, 네. 뭐 매일매일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조정을 받기도 하고 눌림목이 생기기도 예, 예. 하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혹시 15,000원 초반대 아니면 15,50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만약에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초 가격 수준인 뭐 17,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목표가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특정 테마에 묶여서 급등을 하거나 뭐 매출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업황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차트 흐름 내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거의 다 지금 뭐 특정 기관들이 뭐 매수를 하는 종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가적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15,000원 초반대에서 좀 더 매수를 하시고, 매도는 뭐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7,000원 선에서 매도하라고요? 예, 16,5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뭐 차익 매물 혹은 그 손실을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때에는 조금씩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은 특별히 좋을까요, 이 기업?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 지금 4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뭐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900억에서 2,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대신에 좀 영업이익이 2013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어요. 매출은 좀 늘었지만 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적 모멘텀은 아직까지 특별히 강하게 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1, 2분기 때는 이제 원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뭐 3분기, 그러니까 뭐 3월이나 4월 정도 됐을 때는 좋은 호재를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뭐 16,500원에 거의 본정딱 매수행값 네. 하르라는 건가? 일단은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올 만한 특별한 호재가 지금 현재로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횡보를 이용해서 박스권 트레이딩 하면서 네. 추가 매수하면서 그래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뭐 평단가를 좀 낮추신 네네. 다음에 소폭 수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지지력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네요, 시청자님. 네, 네, 예. 네, 네. 실적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특별히 좋아지진 않을 것 같대요. 예, 그래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 1310님께서 유원컴텍 매수를 7,800원에 하셨고요. 비중은 따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유원컴텍 오늘 6,320원 11% 급등했습니다. 정석철 주임님, 이분 손실을 보고 계시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 리포트가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KH바텍 같은 경우에 지난해 저점 대비 지난해 한 해 동안 한 2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그것처럼 이제 메탈 케이스라는 모멘텀이 유원컴텍에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잘 갈까요? 예, 일단은 뭐 매수가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메탈 케이스 하면은 원래 우전엔 한단이란 종목이 처음에 잘 나갔었는데 그 종목도 이제 많이 미끄러지면서 지금 주가는 뭐 그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언컴텍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그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성능이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작년에 상장된 슈피겐 코리아 역시 그런 휴대폰 케이스 부분에서 급속하게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유언컴텍 역시 이제 사출 부분에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 대비 이제 4분기에서 이제 흑자 전환으로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좀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점은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점인데요. 2015년에 그 영업이익을 320억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12년, 11년, 13년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랠리를 이어갈 때 실질적으로 유형컵대의 영업이익은 뭐 100억에서 70억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거의 몇 배가 넘는 실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근데 뭐 차트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해도 이게 11월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11월 이후 뭐 연초까지만 해도 뭐 기간 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 조정을 거치는 동안 그 11월부터 끌어올린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오늘 뭐 상당히 거래량을 뽑으면서 뭐 이제 그 주가가 위로 좀 뽑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더욱 주목할 점은 그 주봉으로 봤을 때 200주 이평선을 뭐 한 주가 마무리된 건 아닌데 내일까지 뭐 가봐야 되는 건 하지만 한 주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일단 200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 주식과 뭐 IT 주식 쪽에 상당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 매수 가격이 7,8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신가요? LG전자요.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매수가 65,900원이고요. 네. 30%요. 네, 30% 비중이시고요. 65,900원. 오늘 종가는 62,200원입니다. 지금 불안하신가요? 이 종목? 아니, 뭐, 불안한 것보다도, 네. 내가 사는 단가까지 어떻게, 어느 것에 도달할까,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빨리 좀 처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단기적은 아닌데, 네.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내가 그것이. 그래가지고 요즘 한 이틀 조금 올라왔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보고 있긴 한데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손절해야 되는 처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세 분 나와 계시거든요. 자, 선택권 있습니다. 어떤 분? 강재웅인가, 강재현. 네, 강재현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이 어렵나 수고하십니다. 봐요.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사실 LG전자를 제가 이제 딱 3주 전에 한번 이 시간에 똑같이 진단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예, 네, 맞습니다. 그때 질문 하셨던 분이신가요? 예. 예. 어쩐지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예. 1월 달쯤에 빨리 나온 다음에 1월 초나 돼가지고 63,000원 전후까지 나오니까 그 구간에서 비중 축소나 종목을 교체하신 쪽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오늘 딱 63,000원이라는 가격을 다시 줬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기존까지의 관점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사실 비중 축소를 63,000원에서 하신 게 맞아요. 오늘 기존까지의 관점을 갖고 얘기한다면.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전에는 이랬었어요, 저한테. 뭐라는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시는 이 종목 징그러서 싫습니다. 안 하렵니다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장기는 어떨까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이게 올라갈 때 오늘 이슈가 뭐 G+2인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번에 세스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핸드폰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슈가 좀 붙었고 오늘 특히나 IT 업종들이 전체로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도 기관의 수급도 잘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우선은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자체가 우선은 1900을 깼다가 올라오는
흐름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최소한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준다면은 어느 정도 A전자도 조금은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기적으로 57,000원에서 63,000원 한번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연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양봉을 강하게 뽑는다라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안착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시간상으로 한 3거리에서 5거리 정도, 일주일 정도는 63,000원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매물도 좀 소화를 하고 안착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마디가 하나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65,000원대 정도에 사신 건데 여기가 최근 들어서는 앞전에 하락할 때 박스권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시장에서 매물이 쌓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깨졌으니까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이 깨진 만큼 박스권 그대로 하단에 내려왔고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받는 쪽인데 우선은 되돌림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거래 라인이 튀었죠.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 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63,000원 가격이 61선도 이제는 나타나고 이 박스권 하단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착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디 하나 더 나와서 68,000원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68,000원 넘어가서 다시 7만원 이상을 간다. 이런 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목표를 더 제시를 해드린다면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68,000원은 현재는 보이는 가격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손절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위쪽 방향을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매수가신가요? 68,000원이? 69,000원이셨죠? 65,900원. 65,000. 예, 900원. 예. 조금씩 보실 가능성이 이제 있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예. 저도 그 전화로 타고 들리는 애기 목소리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시청자분. 네. 집에 애기 시간에, 있으시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68,000원 정도 가려면 대강 어느 정도 시간이 1월 내로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은 지금 그래도 한 달 안에는 될 것 같아요. 잘 나오면은 한 달 안에는 네.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빨리 그 나오면은. 흐름을 못 타서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못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선은 바닥권에서 거래 라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추가 하락은 제한이다. 그러니까 앞전에 저점까지 다시 내려간다, 깨진다 이런 거는 우선은 좀 없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만족하실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만족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또 다음에 고민 다음에 있으실 또 때. 자주 한번 전화 드릴게요. 그럼요. 네, 예,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예. 네, 지금 다음 또 진단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좀 공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현대상선이 자회사 현대증권 지분 매각 추진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조회 공시 답변 나왔습니다. 현대증권 지분 매각 추진 중인데 인수 의향서를 접수받아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 계획안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매각합니다. 자, 다음은 또 인터넷 게시판에서 8678님께서 위메이드 게임주 갖고 계시는데요. 43,000원에 40% 비중이십니다. 조금 부진했던 게임주죠. 그래서 이분도 그래서 그런지 수익은 못 보고 계시네요. 현재 39,550원 종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송원준 대리님. 네. 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은 요즘같이 게임주가 몇 달째 강세인 속에서 예. 이렇게 안 가는 게임주가 찾기 힘들 정도인데 위메이드는 대표적으로 못난이 게임주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2013년도에는 윈드러너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캐주얼 게임을 통해서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제 작년에 발표한 모바일 게임들이 다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뭐 윈드러너 2부터 해서 뭐 다른 것들 다 발표할 때마다 대부분은 발표한 직후에 그래도 상위권 안에 뭐 10등이나 20등 안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초기 매출이 잡아주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진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다시 뭐 새로운 게임들이 현재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런칭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뭐 컴투스 같이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던가 아니면 웹젠처럼 중국 시장에서 크게 히트를 치던가 두 가지 중 하나를 보여줘야 그래도 게임주에는 강한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한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지분 가치인데, 이제 다음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 그 부분은 이미 8월 달에 한번 그 주가에 큰 반영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거 이외에 게임 개발사 중에서 4시 33분이란 게임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다라고 가치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이 계속 그런 중소형 게임사들이 계속 뭐 상장을 하는 것들이 뭐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임사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단기간에 이제 게임 흥행을 통한 뭐 매출 인식이 조금은 부진할 것 같고요. 43,000원 정도 가격이시라고 하면 단기간에는 좀 모멘텀은 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지금 워낙 게임주들이 좋고 게임주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돌면서 업종 내에서 순환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매도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43,000원 너무 비싸게 사신 편이어서 단기간 내 뭐 그 정도까지 올라오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단기간으로는 한 4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42,000원 정도가 한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2,000원 전후가 되셨을 때 조금씩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000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뭐 깨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급락을 하게 되면은 뭐 11월 중순이 35,000원 정도까지도 열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업종 자체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뭐 단기 손절가는 뭐 38,000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되, 뭐 하루에 5% 이상 그렇게 급락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서 좀 기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이제 수익을 보시기에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수익 목표 주가 주신 가격도 수익이 아주 크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네. 뭐 작년도에 적자가 영업이익이 한 200억 이상 적자가 났거든요. 매출 1,200억에. 그렇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걸 확 반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박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뭐 아직까지 들리는, 그리고 뭐 차기 발표 예정인 작품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워낙 모든 게임 업체들마다 계속해서 신작 게임들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짧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당장은 뭐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게임 업종 테마가 살아있는 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네. 이제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시는 게 네.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8,000원 손절가. 네, 또 그리고 목표 42,000원부터는 네.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손실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 수익으로 넘어가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섹터 요즘 게임주인데 좀 위메이드에도 좋은 소식이 있어야 또 더 잘 가줄 수 있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부진하네요. 다음은 시청자분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있으시죠? 리닉스요. 아,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17,500원에 네. 15%예요. 아, 네. 시청자분의 깊은 한숨 때문에 좀 마음이 제가 약간 덜컹했는데, 그래도 이제 수익 돌아서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또 장중에 돌아서셨죠? 아니요. 잠시만요. 오늘 장중에 18,25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거 아침에 그랬나 봐요. 제가 그때 못 보고요. 네. 예, 추격 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네네. 예, 맨날 그래서 걱정이에요. 아, 그럼 이거 어제 오늘 언제 사셨죠? 오늘요. 오늘 사셨어요. 오전에. 오늘 오전에. 예, 종가에만 샀었어도. 맨날 그렇게 사야지 해놓고 맨날 이렇게 추격 매수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오늘 종가에만 샀어도 하는 또 아쉬움도 드시고요. 또 네. 추격 매수 하다 보니까 불안해지죠, 마음이. 아니,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예. 기다리질 못해요, 잘. 아, 네. 네.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격상 또 그러면 네. 그게 좀 잘 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딱 예.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만 해봐서 그리고 요즘 1월 장세다 뭐다 해서 다 종목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또 수익 안 보면 마음이 맞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같은 날이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카운슬러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어떤 네. 분 원하세요? 저기 강재현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급하세요? 아니요, 제 성격이 주식을 해보니까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성격 급하신 분 주식 오래 못 하시는데. 잘하시려면은 그러니까요.
얘 사가지고 네. 사면서부터 약간의 눌림목은 찾는데 네.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건 못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주식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됐는데요. 사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서 올라가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네. 추세가 아니라 이 비추세 구간에서 올라가는 건 사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이제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급하게 매매를 하시고 추격 매수를 하시면 손절을 잘 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위닉스 자체가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2013년도에 제습기 판매라는 것들이 굉장히 히트를 쳤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출시를 했는데 여름철에 그렇게 습하지가 않았거든요. 너무 안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특히나 또 대형 가전회사, 그러니까 LG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제습기라든지 이쪽 시장에다 진출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져 버렸죠. 그래서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약화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가 반토막 이상이 나왔죠, 사실은. 크게 주가 빠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게 모멘텀이 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실적, 그러니까 올해 2015년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근거가 없어요. 이제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유지만 할 것이다. 더 안 좋아질 거다. 몰라요. 근데 중국에 진출한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원래 그러잖아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에서 어떤 거 하나만 히트 쳐도 사실 매출의 증가가 확 늘어나니까 거기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1월 효과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 수급이 많이 지금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강세를 띄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 약간 추락하신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손절을 좀 잘 잡으시고 중요 가격대 마디를 잡아드릴 테니까 그 가격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를 보시고 못 넘어간다면은 강하면 네. 정리를 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단기 시각이 현재는 좋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는 얘기예요. 자, 차트를 보면은 우선 위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무너지고 나서 박스권을 그렸던 자리대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00원에서 14,500원. 거의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4,000원이거든요. 네. 거의 4,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4,000원 정도에서 박스권을 상향 돌파가 지금 나왔고 단기 하락 추세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다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17,500원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17,500원에서 18,500원이라는 가격이 앞전에 주가가 갭상승, 급등이 나올 때 그리고 급락이 나올 때 거래를 실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17,500원에서 18,500원을 갈 때가 사실은 상당히 저항이 센 자리고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2만 원이라는 라운드 가격까지 그리고 박스권의 폭만큼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이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고 현재는 저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어디가 절대 깨서는 안 되냐면은 16,200원짜리가 깨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17,500원 샀으니까 16,200원 정도 되시면은 손절폭이 좀 되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종 마지노선은 16,000원 정도를 잡으시고 16,200원이니까 변동이 좀 있으니까 16,000원 최종 마지노선 잡으시고 그 가격 깨진다고 우선 나오셨다가 나중에 이 14,000원대 초반 자리를 지켜주면은 그때는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 해주고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반등폭이 17,500원, 18,000원까지 다시 나오니까 손절하더라도 나중에 14,000원짜리 때 지지 받으면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17,500원에서 18,500원 자리를 이제 만에 하나 넘어간다. 그렇게 할 때는 단기 목표 2만 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가격 기억하셨죠? 네. 예, 성격 급하시면 오래 못 하실 수도 있대요, 주식. 근데 첫 번째. 알겠는데요. 예. 예. 손절은 잘하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못하기도 잘해요. 네. 네. 수익 많이 거두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성격이 급하든 안 급하든 첫 번째는 손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점을 뭐 많이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 종목 카운슬러 여기까지 진단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모든 고민을 저희가 함께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편안하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데스매치 이어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